자폐가 의심되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책도 잘 읽고 숫자도 잘 세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대화는 어려워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같은 상황에서의 정해진 말은 잘하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상황에 적절한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행동은 없어서 지금은 일반 유치원에 보내고 있어요. 유치원 입학할 때도 아이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최대한 일반 유치원에서 잘 적응해서 졸업을 시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열심히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최대한 서포트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도 아이가 비장애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유치원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시킨 후에도 제가 수시로 아이의 변화에 대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아이 생활 노트도 거의 매일 빠짐없이 아이와 관련된 메모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께서 자기는 저희 아이를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고 특수반이 있는 유치원을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유치원에 아이를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과 소통했다고 생각해요. 분명 저에게는 일반 유치원을 잘 다니고 졸업하는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처음엔 적극 동의하시면서 의지를 보이시던 분이 본인의 자질을 운운하시면서 아이에게 손 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정말 실망스럽고 화도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나름 사연이 써 있었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폐가 의심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폐적인 게 있는 건지 이 아이가 그런데 완전히 비장애는 아니라는 얘긴데 그래서 막 양해를 구하고 막 아이에 대한 소통을 막 하면서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보내고 땡 이런 비장애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종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부분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이 아이가 지금 뭐 숫자도 잘 세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보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아이가 상태가 좋은 아이인가? 유치원은 사실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거기 그 안에 공동체에서 얼마나 잘 어울리고 이렇게 좀 때로는 묻어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아무래도 선생님이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혼자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학교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일반 통합 학교에 그냥 장애 뭐 지금 아직까지는 안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애 성향이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어머니는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이 아이만 보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 막 정독을 해가지고 뭐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이러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선생님하고 어떤 문제인지 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을 떼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애들은 막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리고 자기는 또 뭐 특수 전공자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난 너무 난감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의 이 적극이 더 부담스러우실 수도 맞아, 있어요. 맞아. 너무 내 아이만 맞아. 봐달라는 것 같은 그래, 거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 사실 어머니들이 유치원 때 어린이집 때 상처받은 경험을 다 하나씩 갖고 계세요. 특히 장애 자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비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말 한마디에 되게 크게 우리 아이의 일이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 등록을 뭐 추후하실지 어떨지 아이의 상태도 잘 모르지만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배제, 차별 그런 게 이 딱 유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손을 뗐다. 우리 아이를 못 맡겠다. 라는 그 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처음이시니까 너무 화가 날고 너무 당연한데 앞으로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계속적으로 교사나 뭐 어찌됐든 뭐
뭐 꼭 그 기관들이 아니더라도 뭐 치료 선생님이나 뭐 하다못해 의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계속 교류할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 어머니께서 되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가 뭐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비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의 아이 행동과 단체 생활에서 아이 행동이 100% 일치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일단은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허심탄회하게 얼굴을 맞대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구두로 아니면 전화상으로 뭐 짧게 하원하면서 이렇게 말고 아예 정식적으로 상담을 잡아서 예를 들면 옮긴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다른 유치원을 만약에 어머님의 선택이든 뭐 어떻게든 다른 원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계속 다닌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만약에 어머니가 더 서운하신 마음이 선생님이 예를 들면 어렵지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으면 하다가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서운은 하셨겠지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배신감에 이렇게 막 치를 떠는 약간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까?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가 목표를 내가 여기에서 온전하게 졸업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 자체는 사실은 아직 장애 수용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고 제가 이 마음 잘 알아요. 우린 다 알지 않아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안 되지. 그리고 만약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유치원이면은 바로 이제 학교를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안에서 과업이 많아요. 친구들이. 그냥 뭐 놀이방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업을 분명히 이 어머니는 우리 아이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왜 그 도움반 있는 그런 특수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왜 통합 환경에서 뭐 도움반 있는 이런 데서 사실 이렇게 원반이라고 하죠. 원래 반에 가서는 너무나 많은 과업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엄마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이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한테는 정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고 그럴 여력이 안 되는데 어머니는 다른 친구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뭔가 이 친구가 따라가도록 선생님이 계속 유도를 해주기를 바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저는 그냥 저희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가지고 전 그냥 초등학교 그냥 가는 목적이 가서 욕이라도 배워라 이러고 그냥 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좀 이렇게 좀 짱 박혀 있는 것도 좀 배우고 눈에 안 띄는 것도 좀 배우고 좀 그래라. 다 눈에 띌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요때는 아이도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비장애 아이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 교육이 중요하다.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장애의 경계를 넘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우리가 통합 환경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금 목표가 통합이야. 통합 유치원에서 잘 졸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통합학교를 가고 싶고 거기서도 잘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 목표가 이 아이가 반드시 비장애의 아이의 이 경계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만약에 지금 생각하고 계속 그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시면 저는 어머님도 많이 힘들고 이 아이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합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그 목표를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머님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 이렇게 저는 이 아이를 좀 맞는데 자질이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뭔지를 확실히 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반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게 이 엄마가 뭐 돕거나 해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문제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반 유치원을 졸업시켜야 한다고 하신 이 지상 목표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통합했었는데 그래서 통합교육에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교육도 장점이 있는데 뭐든지 이걸 선택할 때 기준이 어디로 가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교육의 장점이 있어서 일반 유치원을 보내실 거면 한마디로 다니는 데 의의를 둬야 돼요. 거기서 뭘 얻고 얘가 뭘 하고 이게 아니라 거기 다니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교육 효과가 있잖아요. 그 사회적인 그럼요. 생활을 보는 네. 거에서 그거에 목표를 둬야지 거기에서 내가 유치원 다니니까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으려면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지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할 그래서 수가 없어, 또. 내가 이렇게 사회를 경험한다는 거에 의한, 그러니까 다니는 거에 의의를 두고 보낼 거면 그냥 일반 유치원 요대로 보내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일반 학교나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도 특수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왜 좀 아이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일반에 보내고 싶어도 아이가 되게 예민한 게 많아서 이 환경이 좀 힘들고 좀 배려의 환경이 필요해 하면 특수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엄마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가 난 우리 애 일반 나왔잖아 하려고 일반을 보내도 안 되고 한마디로 나 그 비장애들과의 씨름이 싫어서 나 그냥 편하게 특수 보낼란다 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그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환경을 만약에 좋아한다면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 계속 보내려면 선생님과 어떻게 타협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왜 일반 유치원을 꼭 졸업시키고 싶어 하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더 특별하고 더 특별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지원하고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 어머니가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6살인데 노래도 잘하고 숫자도 잘 세고 그럼 얼마나 좋은 아이인 거예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